모든 거품은 반드시 빠진다. 급등 시기에 폭락을 이야기하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강조하는 아파트 투자 방식은 거꾸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를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이미 올라간 흐름은 잊어버리고 다시 떨어지는 시점을 딛고 다시 어느 정도 하락 시점이 되면 다시 투자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리자는 겁니다. 자, 고점이 얼마나 형성돼도 상관없이 그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빠지면은 매수할 타이밍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아무도 주택을 사지 않을 때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누구나 주택을 사고 싶어 할 때 사면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물 시장, 지금처럼 집값 급등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의 매물을 보면은요, 시세가 11억이다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세대로 받는 매물이 있겠지만은 몇몇 매물은 난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급매물이라고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매물 보면 급매물, 급급매 이런 식으로 등록된 매물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상 시세죠. 자, 그리고 시세는 11억이지만 나는 12억, 13억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고가에 등록한 매물들도 간혹 보일 겁니다. 자, 네이버 매물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는 보통 집 주변에 있는 그 매물 주변의 부동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서 등록해 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파트 매매 시장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 이 급매물은 최단 시간 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세 매물 중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정보에 둔감하신 분들의 매물이 먼저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매물들은 다 시세를 일제히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세 매물이 고가 매물이 되는 거고요. 자, 원래 초고가 매물로 올려놨던 매물들은 여기서 더 올리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 올리신 분들은 팔 생각도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매수자가 많을수록 시장은 단기 과열되고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은 매수자가 유리한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급등이든 오래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집값이 지난 2017년부터 지금 4차례 최근 급등까지 4차 급등까지 왔던 부분인데, 자,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오르고 나서 숨고르기 구간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플러스 구간이 있겠지만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상구 중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1억, 2억씩 하락하는 모습이 중간중간에도 나오거든요. 특히 3차 급등 이후에 4차 급등까지 집값 하락세가 굉장히 컸다. 잠시 같은 지역은 마이너스 20%대까지 급락을 했던 상황이 펼쳐지는데, 자, 올라가는 상승세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한참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반드시 그 위에 조정을 온몸으로 겪게 되더라.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과열이 오래가기 힘든 이유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대책이죠.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민심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올 수밖에 없더라. 집값 상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그 대책은 강해질 수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수단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가격 피로감. 너무 올라가게 되면 단기간에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데 그게 3, 4개월 지속되면 3, 4개월 만에 6억, 7억씩 올라 버렸네. 안 사. 이런 식으로 가격 피로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갭투자 비용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자,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같이 올라가도 매매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 전세 가격은 현재 시세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갭투자 금액이 4개월 전에 6억 투자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9억 투자해야 되니까 이 정도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대출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과열이 지속되기 힘든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나올 대책, 지금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예상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언론들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정부 대책은 이럴 때 나오거든요. 와, 정부 니네들이 잘못해서 집값 오른다,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그때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요. 자, 이미 8.2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최근에 11 부동산 대책까지 3건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더 강력한 네 번째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네 번째 대책 예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입니다. 자, 원래 이게 올해 한 80에서 90%대까지 시가 대비 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항상 정부에서 잘못하는 이유가, 자, 집값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과열 이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집값이 둔화되는데 이
이 시기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야 직업 안정세로 갖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4, 5개월만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도 국토부가 방심을 해버려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올해 3월에 나왔을 때 실제 안보다 후퇴하는 방안 어떤 식으로 나왔다? 다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형평성을 맞겠다는 이유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집값 상승의 계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국토부의 의지가 약화된 걸 보면 반드시 뛰더라고요. 자, 그것을 아마 이번 대책에서 언제 몇 년도까지 얼마까지 올리겠다 현실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주택자 혜택 축소,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처분하고 한 개 주택에 집중하는 1주택자 또는 한 채 쪽으로 아마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규제가 들어갔긴 했지만 그래도 이 1주택자가 갖고 있는 혜택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축소하는 부분 기존 주택 보유자는 건드리지 않고 신규 주택 매수자부터 아마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주택 보유자도 아마 2,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 이 시점이 지나면은 혜택을 축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 기간 축소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야 기존 주택 하나 갖고 있다가 한 주택 더 샀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전세 돌리면 되겠네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1년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면서 실수요자가 이제 매수세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신청해서 전세 2년 거주했으면 1년이나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방안을 아무래도 이번 대책에 발표할 가능성도 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효과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은 부동산 규제가 그전에 나왔던 규제들이 워낙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시장 참여자가 늘려나는데 한정적이더라. 왜 그러냐?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거예요. LTV나 DSR을 적용했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제한 게다가 유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차단했던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요자 말고는 대부분 투자 유입으로 인해서 대출을 끼는 부분이 많이 차단된 부분이다. 이 부분 저희가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스몰딜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가 차이신 제조업 PMI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중국, 한국 모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각종 지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가 유화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미국 기업들의 기업 투자가 많아지면서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아무래도 더 높게 반영이 되면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생길 거다. 그 정상금리로 돌아갈 때 과거에 저금리를 믿었던 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 그리고 상승을 이끌었던 고가주택 수요자 감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고가주택 매수자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이게 법을 바꾸지 않고도 굉장히 효과가 큰 부분인데 이걸 상시 운용을 하겠다 했으니 아무래도 고가주택 살려는 사람들 강 큰 사람 아니면 접근이 힘든 부분 기존 계약된 사람도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에 10억 이상 고가주택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의 매수세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 물론 내가 근로소득이 워낙 많아서 떳떳하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금대가 어느 정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매수세에서는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11월 11일부터 차단된다고 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적은 금액으로도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차단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10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갔는데 전세는 5억에서 5억 5천밖에 안 되더라. 그럼 그 전에 5억이었던 이제 갭 투자 비용이 지금은 거의 7억 5천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고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다 보면은 자, 이 거래 급감이 2, 3개월만 이어져도 매매 가격 하락 급락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매수자가 싹 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분명히 11억의 매수자가 넘쳐서 12억의 시세를 만들어 놨는데 자, 매수자가 안 붙으니까 다시 11억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불과 2개월 전에 11억에 내놨을 때는 공인중개업소에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하네. 그래서 10억으로 낮춥니다. 10억으로 낮췄으면은 과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초도 안 돼서 팔렸을 매물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고야
썰렁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급매물들이 누적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급속도로 이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내가 이 정부 규제를 받고도 집값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거 빼고도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단타종이 늘어나는 이유, 물론 이제 다운 계약서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시세 차익 보고 들어오겠다, 이런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거래 급감이 이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내 것 먼저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쇄도할 정도로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주택을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될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수요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분, 그리고 투자 희망자 세 분류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수요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죠.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신규 분양을 노리셔야 되고, 그 중에서 3기 신도시를 보셔야 된다. 여기에 서울 쪽 분양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 좌절하지 마시고요. 3기 신도시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분양이 넘쳐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주택 보유해가지고 언제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집값이 제일 꼭대기 때 팔려 그러면 안 팔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 가장 꼭대기 호가에서는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가 뚝 떨어진다. 그 이후에는 거래가 아예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세가 나타난다.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 파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 투자 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관망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조정 과정이 거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매수 투자는 절대로 지금 비추천이고요. 일단은 시장은 한 1년 정도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